안녕하세요. 1월 1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하다 보니 사람들 여기에서 경계심이 풀리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예상치가 조금 높네?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풀렸던 경계심이 여기서 다시금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장중 조금 괜찮은 분위기가 있었다가 요게 부각이 되면서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한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 느낌이거든요. 물론 다음 달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게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면 잘만 하면은 물가가 조금 잡혀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여기에서 시작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 나오는 것들 보면은 한 번에 다 올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요거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잘 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가 안정세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이 역시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요거 볼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요게 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채권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유지가 되면서 증시에는 꾸준하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 사이에 기로에 있는 상황이다.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2월 CPI는 오늘 15일 발표가 되니까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몇 프로가 찍힐지 요거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상치가 지금 2.9인데 요거보다 낮게 나오게 된다면 그게 최고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했을 때 지금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확률 45% 기록하면서 한 3%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일단은 인하에 대한 확률 한 번은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겠지라는 요 의견이 우세한 거 볼 수가 있고요.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5달러로 마이너스 1.67%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은 상승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론 머스크 트럼프 따라 백악관 들어갈 가능성 있다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지 이제 취임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정부 효율화 부서가 가동이 되면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많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이것도 물가 잡아가는데 꽤 큰 도움을 주지 않나?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출 줄이고 관세를 높이는 걸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해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관세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공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통해서 회사들의 미래 실적이 조금 많이 예상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미국의 공장 있는 쪽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계속 자국 공장을 생산을 하려고 하면서도 불가능한 부분은 해외 쪽 주문을 많이 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쪽이 어디다? 한국의 조선이다. 특히나 구남 쪽에서 364척의 구매 계획이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걸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거 아마 조건이 그걸 겁니다. 일부는 너희 조선소에서 만들어. 대신에 일부는 미국 내에 조선소를 인수해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 그러면 아무래도 기술 전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은 일거리가 되게 많이 쏟아지니까는 나쁠 게 없겠지만 미래에는 이게 조금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뭐 당장은 문제가 없어가지고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 정도만 그냥 이 정도가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참고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국 쪽에서 몇 개의 소수의 조선소만 계속 가동을 하면은 구남 쪽의 유지 보수 이런 쪽 위주로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뭐 일거리가 떨어질 일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이쪽에서도 이제 공급 과잉 이야기만 안 나오게 된다면은 적당하게 조절만 한다면은 그게 또 확실한 캐시카우로 전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조선 사이클은 미국 쪽에서만 불어오는 게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불어오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도크를 계속 늘리면서 훨씬 많은 주문을 처리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핵심은 뭐다? 그만큼의 엔진 기술력이 되진 않아요. 해서 한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엔진 구매 발주가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이거 배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엔진 만들어주세요. 이거 지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의 엔진 가지고 있는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순간이다. 요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제약바이오, 의약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에서 조금 다변화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했을 때 지금 인도, 한국 이런 쪽이 떠오르고 있는데 인도에 대해서는 약간 신뢰도가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위생이나 이런 쪽에서 하도 말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은 조금 비쌉니다. 근데 잘 만들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 한국 쪽으로 완전히 돌려는 여기에서 멈칫은 하지만 약간의 가격 때문에. 근데 이제 나름 또 어떻게 잘 풀면은 주문을 따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CDMO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미래 역시 밝을 것이다. 어느 정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압박이 계속될 텐데 이때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뭐다? 디스플레이. 중국이 치킨 게임 보조금 받아가면서 점유율을 엄청나게 먹었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중국산 패널을 쓰던 뭐 애플이나 이런 데에서 다른 것들을 대체하려고 찾게 된다면 한국이 바로 그 다음으로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특허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 업체를 견제하는 LG와 삼성이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여기서 되게 많이 성장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까지 엮어서 한번 보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탈출하니 지금 화장품 회사들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엄청 좋잖아요.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제약바이오에서 엄청나게 발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의 별게 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AI가 나왔을 때 매출을 더욱더 특이점으로 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관심을 갖고 봐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 출시 초읽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삼성이 이럴 정도라면 후발주자들 어떻게든 따라가려는 모습 보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협동 로봇들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돈이 되겠구나. 꼭 감안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국이 뒤처진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투자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새로운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이 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계속 올라가며 이게 하나의 거대한 회사로서 한국에 어떻게 보면 항공을 다 여기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에도 프리미엄이 낄 것이고 그때 이제 주가가 한번 훅 하고 올라가는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기대를 한번 하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LA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죠. 근데 송전탑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게 번진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송전탑, 유틸리티 이런 거 제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화재의 책임에 어느 정도 이게 비중이 차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다? 안전한 쪽으로 가자. 그럼 뭐 변압기나 전선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 우리가 파고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관련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지 그거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단기부터 해가지고 한국도 생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쭉 한번 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으로 올려드렸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런 것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마음에 들면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매물대 소화와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 요거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진짜 만약에 조금만 더 잘 풀리면 요거 갑자기 훅 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를 위해 우리가 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에너빌리티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랑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항공 엔진 만들려고 하는 이전부터 예고했던 거에 지금 이제 속도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원인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고 싶은 것들 조금 더 과감하게 할 가능성 여기에서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거냐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거랑 가스터빈이랑요 좀 작동 원리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이 가스터빈을 상용화를 완료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술력은 보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 단위의 시간이 더 걸릴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을 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행기를 많이 만드는 이상 이 가스터빈 관련해가지고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만약에 엔진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디 걸 쓰겠습니까? 예, 에너빌리티에 이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고 엔진의 가격은 정말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판매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AS 관련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때에도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을 여기에서 쌓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 엔진까지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기술력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다면 가스터빈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요거 연구하면서 가스터빈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신뢰도도 쌓아가면서 이 다른 국가에서 여기 걸 쓸까 말까 하다가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문을 넣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를 위한 한 수를 생각을 했을 때 좀 되게 잘한 선택이 이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물론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몇 년 단위 시간은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법한 내용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구나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격 급등을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 역시나 원전이죠. 했을 때 원했던 내용 미국과 협상 지금 끝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일단 체코 원전 3월달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주기기는 누가 납품한다? 에너빌리티 독점 납품. 그리고 한 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기까지 확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럽의 추가 일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해지게 될 것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미국과 손을 잡고 같이 진출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물론 모든 걸 다 따낼 수는 없겠지만 많은 일거리를 따낼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주잔고 진짜 몇 년치는 아쉬움 없이 꽉꽉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두산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따로 일거리를 따내는 부분에 대한 부품 하청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잠재적인 이제 일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이 좋아가지고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 역시나 첫 번째 수급은 외국인 1순위, 기관 2순위, 이 순서대로 돈 계속 들어오면은 편안하게 쭉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위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요게 되면은 속도는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만약에 내일에도 여기 위에 있다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며 요 포인트 한번 짚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탈하면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데, 그때는
60일선 위에 있다면 여기 아래 이평선들 올라오거든요. 이거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만약에 11선이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은 11선 이탈 안 한다? 그럼 요걸 중심으로 또 한번 이제 갈아타기로 들어가면 된다? 정도를 이제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너빌리티는 꾸준하게 11선을 중심으로 많은 요 액션이 있었던 종목이라 요 정도의 좀 포인트는 알아두면 좋다라는 건 감안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다만 11선 이탈하고 21선까지 이탈하면 그때 이제 되게 많이 빠진 경우들이 있어갖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라.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또 뭘 보면 좋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아직도 물려있는 개미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소화가 완료되는데 계속해서 수급이 더해지게 된다면 그러면 야 이거 위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외국인과 기관이면은 힘을 더욱더 크게 받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 훅 하고 터질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예상되는 일정 어떤 것까지 있다? 3월 달에 체코 원전. 요거는 거의 확정이잖아요. 해서 그냥 넉넉하게 여유 있는 사람이 그때까지 조금 더 이제 발산 나오는 거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며 이 자리 공략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마저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23,500원에 매물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가면서 소화가 되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 위에는 특별하게 저항이라고 할 게 그나마 조금 있으면은 여기 24,500원 부근 해서 여기마저도 이제 작은 수급으로 확실하게 돌파하면은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쭉쭉 치고 갈 수 있다. 요거는 예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고 신고가 돌파 같은 거 보면은 위에 저항이 없으니까 작은 힘으로도 잘 가잖아요. 그게 여기에서부터도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올라타서 끌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뭐가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값이 높아지는 신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당장의 원전도 너무 좋은 상황이다. 수급은 외국인 그 다음 기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지라인은 베스트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지만 여길 설령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61선 지켜주면 11선 올라올 때까지 버티면 요거 바탕으로 추세라인 바라보시면 된다.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게 된다면 위에는 더 이상 큰 엄청난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 돌파한 것만으로도 이제는 쭉쭉 치고 갈 수 있게 되는데 수급 좋으면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좋을 것들 쭉 한번 다뤄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